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입니다. 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뵈려고 또 중요한 또 이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부동산 앞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좋은 지역들 선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14강 부동산 가격 상승. 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이렇게 뭐 급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순간에 패닉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는 또 맞는 내용이에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경기 악화와 경제적인 대공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장에는 안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바라기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자체가 이제 현금적인 부분들보다는 재산적인, 즉 이 자산 가치를 좀 이룰 수 있는 현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수요선인데요. 수요는 거의 일정하게 매년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이제 대규모 뉴타운 사업들이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대규모 공급량들이 많이 풀렸던 시기들이 이런 시기들인데요. 이런 시기들은 계속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라갔었던 내용들이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점 수요가 줄고 있어요. 점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몇 년에 걸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들을 막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공급량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공급량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도 굉장히 또 안 맞는 그런 이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특히나 이런 주택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것들이 대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통화량이에요. 제가 늘 통화량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2019년도에서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통화량이 대폭으로 많이 풀릴 수 있으니 자산을 먼저 형성할 수 있는, 자산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먼저 좀 선점을 하셔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매년 평균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했지만 6.5% 정도 가량 통화량이 풀렸던 거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19.4%, 약 3배 정도 가량의 통화량이 풀렸고요. 미국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배 이상이 넘는 통화량이 풀렸고요. 그리고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2.5배 정도 되는 규모로 통화량이 많이 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통화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가 인상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를 통해서 자본 가치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추려봤는데, 대공황 막아라, 미국 제로금리, 그리고 달러 무제한 공급, 이렇게 하는 내용들 보신다면은 미국 또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이 통화량, M2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를 또 반증한 자료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죠. 이런 식으로 2020년도에 보여줬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자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특히나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가격대들이 대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로 들자면 2010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인구 이동에 대한 표인데요. 인구 이동표, 과거에는 그렇게 수도권 외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 내 지역들이 그렇게 많은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진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수도권 외보다 수도권 내로 전입을 하고 있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수도권 내가 땅이 뭐 한정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임대 가격과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고 임대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매매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두신다면은 대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구나. 자, 그런 내용들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꾸준하게 지금 하향색을 이뤄내고 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현금은 많이 있는데 물건이 없는 내용들을 항상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현물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이동, 어디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으로 밀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지방에서는 많이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특히나 이 수도권 쪽으로 많이들 전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나 이 일자리 인구들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규제로 인한 조세 전가. 규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들을 바로 임대인한테, 특히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담고 있고요. 임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같이 동반 상승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투자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임대 물량이 감소하고요. 임대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임대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 또한 없기 때문에 임대가도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까지 같이 부추기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은 이런 이유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올해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무료 세미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무주택자분들한테 희소식입니다. 1억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고요. 문의 02-2638-3956번으로 문의 전화 후에 필수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투자라든지 또 내 집을 마련할 때 가장 또 기대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기대 가치가 높은 지역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 바로 서초구 양재동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주택을 추천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자, 추천드리는 유형. 위치는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같이 더블 역세권으로 가지고 있는 양재역을 추천드리겠고요. 전용은 29제곱 정도 수준의 미만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유형은 다세대 주택.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의 강남의 시세가 6억 원대 거의 호가할 정도 수준으로 투룸의 가격대들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4억 8천에서 9천 정도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보다도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적정한 시세는 4억 8, 9천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한 3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자, 생활 인프라가 워낙에 잘 갖춰져 있고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고요. 거기에다가 기대 가치를 조금 더 누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추천드리겠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풍부한 임차 수요와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충분히 내가 투자금 대비했을 때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알맞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투자의 목적으로 보셔도 좋고 실거주의 목적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변의 삶의 질이 상당히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또는 한번 머물면 좀 나가기 싫은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지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주변에 공원이 가깝고 또 숲세권이 많고 또 주변에 한강권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천변이 또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산책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도 즐기기도 편하고 지하철역도 10분 거리 이내를 편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의 생활 편의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잘 나가기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라인과 신분당선 라인들을 좀 두 가지의 노선을 끼고 있죠. 그래서 광역 노선과 도시철도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알파로 GTX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트리플 역세권으로 강남에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삶의 질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습세권과 수세권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배산임수,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 되겠는데요. 양재동 중에서도 양재 1동과 2동 라인들이 있는데 아래쪽 라인들보다는 위쪽 라인들의 양재천을 앞쪽을 끼고 있는 이런 카페거리 쪽 라인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오셔서 임장활동을 해보시면 그 이유를 한 번에 알아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또 좌측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요즘엔 차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쉬는 날이면 어디를 가죠? 다들 이제 뭐 나들이를 가시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들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런 고속도로망들이 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수월하고, 자, 그리고 남부터미널, 그 위쪽 라인들의 고속터미널 등등의 이런 대중교통들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상당히 좋은 이런 편의성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또 임대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임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부동산 가격으로 상승을 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개포동 재건축 이슈. 네. 여기서 올 수 있는 뭐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물론 가격대들이 상승분들이 주변으로 여파를 미치겠지만 이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멀리 안 가시거든요. 가까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재동은 그런 여파를 바로 옆에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직주 근접성. 우리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일자리 타운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라든지 유입인구들이 있어야만 그런 임차 수요,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라든지 실거주, 내가 거주하다가 나가고 싶어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형 업무타운들 또는 일자리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뛰어나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연구 단지들이나 R&D 이런 센터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연봉자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위쪽 라인에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라인들이 의료 관광 산업벨트 등등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정보사부지의 타운도 서초구의 가장 큰, 또 어찌 보면은 대기업 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호재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호재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끝으로 가다 보냐면 또 강남구가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국제 1회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삼성동에서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역과도 앞으로 GTX 노선 하나면 한정거장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2분 거리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 되겠다. 그래서 양재역은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주변에 간선도로망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방 이동성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교통망들과 철도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양재역에서 조금만 넘어서 올라와 보면 강남역이 있습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만 올라오면 있는데, 이 주변에 롯데칠성 부지나 코오롱 부지, 지능아파트 부지 등등이 앞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일자리와 상업시설들이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와 상업시설이 늘어난다면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자체는 주변의 토지의 가격을 올리거든요.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이 여파는 양재동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TX A, B 신호선 구성되는 것 중에서 신호선이 바로
GTX 노선입니다. 양재역을 거친 노선이고요. 양재 앞으로 양재와 삼성이 한 정거장으로 구성이 되고 강남에서 몇 안 되는, 즉 3개밖에 안 되는 역 중에 양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겠습니까? 이 양재로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반증하는 자료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교통망을 왜 그 수많은 강남의 역들 중에서 양재를 넣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답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구성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5년 후면은 우리가 GTX 신호선을 착공을 또는 완공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 A 노선을 놓치셨다고 한다면 C노선이 착공이 되기 이전에 이 노선들을 정차하는 역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투자나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신분당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자, 키포인트는 세계의 대형 업무타운, 네, 우리나라의 국제 업무지구 라인들 용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들과 국내에 가장 많은 일자리 타운을 가지고 있는 강남, 자, 그리고 국내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관통한 노선 유일한 노선, 신분당선밖에 없습니다. 이 노선 또한 마찬가지로 2단계까지 구성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점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굉장히 큰 메가워트급 개발 호재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 IC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네,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망들 지하로 내리는 거, 지상부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다 누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남 IC 인근, 잠원 IC 인근, 반포 IC 인근, 서초 IC 인근입니다. 서초 IC 인근의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여파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이 받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개발 호재다. 자, 그리고 플랫폼 GT 개발 여러 가지 형태들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양재동 일대에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개발 소식이 발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으로 이렇게 광역 노선이 1개도 아니고 2개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대 6억 원이 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면 2, 3천만 원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전세 끼고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120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안고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이 강남 역삼동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이 안에서는 1.5룸 추천드리는데, 자, 1.5룸 오피스텔 추천드립니다. 월세도 받기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시세 차익을 내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역삼역에서 초역세권을 추천드려요.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4억 6천, 4억 7천 정도입니다. 1.5룸 시세고요.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겠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2호선의 역삼역 초역세권이고요. 두 번째,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갖추고 있고 초대형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데 어떤 개발 호재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워낙에 큰 개발 호재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역삼동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구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강남구의 1인 가구들의 인구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룸 이런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1.5룸의 이런 틈새 시장을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크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동이잖아요. 그래서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잠실, 그리고 뭐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삼성동 이렇게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요 4군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도 할 수가 없고 허가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잠삼대청 라인들은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을 많이들 좀 타겟을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요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은 예로부터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삶의 질도 상당히 월등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2호선 라인들, 특히나 역삼역에서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 위쪽으로 언주역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2호선, 위로는 9호선을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황금 노선은 다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역삼동은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우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은 이 뭐 테헤란로나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곳들 이외에도 그 위쪽의 라인에 봉은사로라든지 아래쪽 라인들은 R&D 연구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고 있는 남부수안로 등등에 위치하고 있는 직장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의 직주 근접성 종사자들을 받을 수가 있겠고 상권 가깝고요. 그리고 서초대로 개발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옆, 위아래 양옆으로 생활의 편의성과 개발의 압력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교통편이 좋은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교통노선이 생기면서 강남은 앞으로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교통편 하면은 강남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따라갈 지역 또한 없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노선이 생기면 다 강남으로 관통하고요. 추가적으로 뭐 신분당선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사 위례선까지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호선과 뭐 11호선, 12호선이 생긴다고 봤을 때 그런 노선들은 하나둘씩 강남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들은 바로 이런 개발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개발이냐? 지금 50층 규모로 3개 동으로 구성되는 현대차 이런 GB센터 라인들 이런 부분들은 뭐 작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뭐 개발 자체가 계획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되긴 했습니다만 올해 연말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는 개발이지 않습니까?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포함돼서 총 고용 창출 인원이 122만 명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은 그렇게 수많은 역들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역들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개발 호재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 그리고 잠실까지도 이어지는 개발 호재이들인데 자, 이것도 모자라서 지하까지도 파는 그런 개발 호재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되면서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탄생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공공재라든지 상업시설 등등이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삼성동 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상도 모자라서 지하까지 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의 앞으로의 뭐 기대 수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세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역삼동,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잠삼대청 할 수 없다면 역삼동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4억 6천 정도에서 4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시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다름 아닌 1.5룸을 추천드리고요.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룸은 너무 작고 투룸은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5룸 이런 1.5룸들 굉장히 희소할 수 있는 이런 매물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4억 1천에서 4억 2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전세 않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오피스텔 상품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한 2천 정도의 월세 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이 역삼동에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뭐 지역들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가장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 아파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무주택자분들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특히나 아파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선착순 5분 정도만 모집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9호선 신논현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필수입니다. 문의 02-2638-3956번으로 네, 2638-3956번이에요. 전화하셔서 예약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보시면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내용으로 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